네, 업앤다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경훈 마스터와 시장 전략 세워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장 확실히 힘이 좋습니다. 코스피 네. 코스닥이 하락 출발했다가 지금은 현재장 고가 부근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시장 진단 도와주세요. 우리나라장이 지난주에 많이 급락을 했다가 네. 이제 살아났는데 확실히 미국장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거는 사실이지만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기 직전에 규모가 축소된다든지 또는 연기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안도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또 어떤 피로감이 좀 그동안 많이 쌓였었던 것들이 약간 좀 해소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만의 그 상황을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보시면 현재 중국의 경우는 약간 하락, 일본의 경우는 소폭 하락,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장만의 상황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소개 좀 해주셨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이제 어떤 판결들이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 증시가 지난 12월 달에 가장 힘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제 계엄 전국 때문이었었는데 이 탄핵 상황이 지난 12월 달에 악재였었다면 그것이 이제 해결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가 더 저는 강할 수 있는 부분, 현재 강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가 요즘 잘 가는 배경에는 또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 연기금이 지금 거의 40여일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네. 우리나라 증시에서 한 4조 원 정도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더 살 것이냐 아니면 여기까지 하고 스탑할 것이냐 그 부분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연기금이 최근에 해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낸 거 그리고 한국 주식의 비중을 그동안 많이 줄여놨던 거 이런 거 생각하면 향후 한 8조 원 정도까지는 더 매수할 여력이 있다라고까지 하니까 한국 증시 아직 저는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일주일 정도 좀 조정이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부터는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이제 잘 나가는 산업들이 몇 개 또 있죠. 대표적으로 방산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잘 나오는 수출이 잘 되는 또는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이런 업종 쪽으로 돈이 다시 한번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번 주는 저는 좀 상승을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있잖아요. 네. CPI, PPI 등등등. 이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럼 좀 네네. 보수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도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물가지수 CPI, PPI와 또 졸트 네. 구인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데 이미 우리가 다른 지표들을 통해서 고용과 물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나오는 지표들을 살펴보면은 다 별로거든요. 뭔가 눈에 띄게 정말 이제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표가 단 한 개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 이미 한 달 전부터 미국 증시가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는 내일 한국 시간으로 내일 10시 반에 이제 미국에서 또 고용 지표가 나올 예정인데 저는 큰 기대는 하진 않고 있어요. 그냥 시장에서는 이미 고용이 약간 둔화되었다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일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지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가지수 역시도 이번에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거 그리고 파월 의장이 사실 얘기하는 거는 거의 1년째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목표 물가인 2%까지 갈 것이다. 그렇지만 가는 과정이 되게 험난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지난주에는 또 단기적으로 그렇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까지 언급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물가지수나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이미 저는 선반영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 이제 올라가는 상승폭이 또 있을 거잖아요. 네. 강하게 올라오는 것들과 약하게 올라오는 것도 있을 텐데 최근에 미국의 대표 이제 M7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힘이 좀 약해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약간의 그런 장세의 변화 같은 거는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지난 최근에 한 달여간의 시간보다는 그래도 어떤 우리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되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만의 재료, 그리고 오늘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또 공매도의 완전 재개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변수 재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미국 시장에 대비해서 저는 좀 더 좋은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물가 지표에 대한 선반영이
좀 들어갔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점 안에서 이슈에 따라서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 점검해 볼 텐데요. 일단은 미중 관세 전쟁이 네.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농축산 쪽에 중국이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세계 식량 지수가 급등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이슈에 우리는 어떠한 대응이 맞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과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작년에 이제 당선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막 올라갈 때부터 중국에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중국에서는 2023년도부터 미국산 대두 수입을 많이 줄여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일 관건이 되는 게 대두거든요. 미국산 대두를 중국이 많이 수입을 해주기 때문에 그럼 중국이 이걸 수입 거절하면은 미국의 농가들은 타격이 입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게 결국에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에 흠집을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세를 매기기 전에 가격이 어떤 그런 농축산물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미리 이제 사서 쟁여놓으려고 하는, 미리 비축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지표가 좀 높게 뛴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미 이런 상황들을 작년부터 대비를 좀 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관세를 매기고 상호 간의 관세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미중 간의 이런 곡물 거래가 예전만큼 높지 않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작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그 대두 수입하는 부분을 살펴보니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는 데는 현재 지금 중국에서 미국산 대두 수입하는 비중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지가 좀 됐고요. 네. 그럼 어디서 많이 사고 있느냐? 브라질산을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대요. 그래서 관세에 대한 우려는 특히 이 곡물 분야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런 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이번에 결렬은 됐습니다만 계속해서 협상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보니까 11일이죠. 네, 내일 기준으로 다시 한번 협상이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이 만약에 살아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터로 굉장히 파괴가 된 그런 어떤 우크라이나의 이제 곡창지대 이제 여기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에 따라서 저는 그 어떤 식량 지수 이런 것들도 다시 또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한 주식 역시도 저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뛰었지만 추가 상승 여부는 조금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봐주셨고요. 참고로 우리 농식품 쪽이 아니라 음식료 쪽에서 수익을 많이 주셨습니다. 풀무원 다들 알고 계시죠? 잠시 후에 우리 유경훈 마스터의 풀무원까지 AS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반도체주 안에서 유리기판 쪽이 튑니다. 필옵틱스 그리고 캠트로닉스가 삼성전자에 협업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의 강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그럼 다시 한번 올라갈 자리라고 보세요, 유리기판? 그동안 좀 과도하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제 빅테크 IT나 AI 관련주들이 하락하게 되면서 동시에 이제 내려온 상황인데 지난주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유리기판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있잖아요. 예. 그 중에 이제 말씀하신 기업들이 삼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한테까지 이제 시제품을 돌린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기업이 채택을 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유리기판은 결국 최초로 누군가 채택을 해줘야 이 시장이 이제 개화를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제품은 있고 이것이 이제 양산으로 가기 직전에 고객사를 탐색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거를 도입하는 곳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전 유리기판이라는 테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그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들과 또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을 생각을 했을 때 예전에는 반도체가 다 같이 올라갔다면 이제는 유리기판 또는 액침 냉각 아니면은 HBM 이런 식으로 좀 특화된 섹터에서 시세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전반적인 반도체의 상승은 반도체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라든지 내년 초라든지 그때쯤에 좀 상황이 좀 개선되면서 좀 상승이 있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특정 이런 재료가 있는 쪽으로 돈들이 많이 좀 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그 수출입 지표를 보니까 그래도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버팀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산업들이 최근에 수출이 약간 좀 다운된 걸로 봐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주셔도 될 것 같아요.
반도체 내에서도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뭐 유리기판이나 액침냉각, HBM, CXL 등등등 그 안에서의 순환매는 상반기 내내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 주신 건데, 자 그럼 오늘 튀는 유리기판주 안에서 네. 지금 자리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종목 있을까요? 다 내려가긴 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나왔던 소식이라서 네. 오늘은 약간을 반영하고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가장 대표주라고 알려져 있는 피롭틱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4% 상승이고 장중에 네. 8% 넘게 올라가기도 했었네요. 주가가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오늘의 상승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참고로 피롭틱스를 저는 유리기판에서 제일 좋게 보고 있는데 당연한 거는 실적이에요. 이 유리기판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리기판이 채택이 돼서 수혜를 많이 보는 기업도 있겠죠, 분명히. 근데 이 유리기판 시장이 생각보다 작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돼도 상관이 없는 기업을 찾아본다면 저는 피롭틱스가 유일하다고 봅니다. 이제 현재 주가만 놓고 보면은 현재 여기 4만 원대 초반에 이 파란색 화살표 매물이 이제 있는 구간이 현재 딱 가격대예요. 그래서 현재 더 못 가고 있는 이유는 매물대에 막혀 있는 상황이고 여기를 강하게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해줘야 다시 5만 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저는 중립이에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아까 고가 만들었었던 뭐 42,000원, 3,000원 그 가격대를 확실하게 뚫어준다면 좋겠지만 현재까지 4만 원 초반에 있는 지금의 가격은 약간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중립으로 보고 있고 그럼에도 이 종목을 저는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실적입니다. 실적. 네, 여기 실적은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연간 기준 실적을 보면은 2024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다 증가를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리기판이 없어도 이미 실적이 개선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피롭틱스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 말고 이제 또 이번에 그 SKC 쪽에서 그 네. 유리기판을 MWC 네, 참가를 MWC에서 했죠. 공개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쪽도 저는 좀 보고 있긴 한데 1월 달에 좀 많이 올랐었던 것 때문에 같은 재료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은 큰 어떤 그런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SKC 역시도 저는 지금 현재 여기가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여기서 바닥을 만드는 시간이 결코 길진 않을 거예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로 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저점에서 모아놓는 전략 어차피 올라가는 거 보면은 1, 2주 안에 한 번에 그냥 수십 프로를 띄워버리는 패턴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 투자하실 분들은 저는 바닥에서 모아놓는 전략 괜찮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우려되는 건 실적이긴 해요. 작년까지 실적이 너무나 안 좋았고 이제 올해부터 실적이 개선된다라고는 하는데 1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에서 저는 상황이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SKC도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 어찌 보면 이 종목이 실질 수혜주가 될 수 있고 이 종목이 좀 무겁고 테마성이 좀 작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피롭틱스 같은 경우가 그 중에서 제일 실적이 괜찮은 종목으로 보고 있어서 SKC는 지금보다 더 빠질 수 있지만 저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고 피롭틱스는 현재 구간에서 차트나 모든 것들이 제일 깔끔하고 네.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여기 말씀드린 대략 한 4만 1,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만 1,000원의 매물대를 빠르게 돌파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3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제 시간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다시 오를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략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피롭틱스, SKC 차트 열고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그럼 마스터님 AI 소프트웨어 쪽은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많이 내려와 있는 자리. 모든 종목들이 다 손잡고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네네. 이번 주에 오라클 오늘 밤에 실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도비도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면 그럼 지금 자리 담아도 되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이제 어도비나 오라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오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 몇 개 좀 주가를 보여드릴 텐데요. 요건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AI 관련주들 좀 보여드릴 거거든요. 네. 오라클의 경우는 최근에 AI주랑 좀 영향을 받아서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딥시크 영향이 제일 커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딥시크의 뒤를 잇는 뭐 마누스라든지 또는 알리바바의 자체 AI 모델이라든지 계속해서 강력한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직 그 중국발 AI 쇼크는 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관련주가 빠지는 것도 빠지는 거지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I주들 먼저 봐야 얘네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종목들이 올라갈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보여드리면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장이 나름 괜찮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빅베어의 홀딩스 같은 경우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25%가 빠졌거든요. 그리고 펠러다인 AI도 10%가 넘게 빠졌고 팔란티어가 그나마 반등했고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반등했고 템퍼스 AI 같은 경우도 우리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인데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AI 쪽은 미국 장에서도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중국에서의 그런 AI가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결국에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강대강 상황이다 보니 미국이 제일 타격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도 피해를 받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인 거고 중국의 어떤 그런 거에 맞서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뭔가 새로운 모델이 나온 걸 저는 못 봤거든요. 그렇다 보니 현재 AI 쪽은 미국장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라클의 경우는 그나마 주가가 좀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까 어도비의 경우도 어도비도 사실 작년에 다른 종목들이 빠질 때보다 좀 먼저 하락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락해서 바닥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도비는 저는 오라클보다는 좀 더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I 쪽은 아직은 좀 불투명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AI 투자하실 때도 좀 조심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상승 여력은 있으나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접근까지는 좀 자제를 네네.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뉴욕 안에 있는 상장이 되어 있는 AI 소프트웨어를 바로미터 삼아서 투자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 드리겠고요. 자, 피팅 밸브 철강주는 이번 주 들어와서 좀 네. 시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렇게 우리 시장을 호령을 하더니 오늘은 좀 전방위적으로 밀리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도 세분화돼서 보면 피팅 밸브, 철강 네. 달라요. 이럴 때 대응을 어떻게 해볼까요? 저는 약간 이게 테마성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네. LNG 가스관 프로젝트 때문에 처음에 이제 막 올라갔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나온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중국이 이제 이 철강 생산에 대해서 좀 감산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5천만 톤을 줄인다 그런 얘기 있었는데 실제로 중국이 생산하는 양에 비해서 5천만 톤은 생각보다 큰 수량이 아니더라는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중국이 감산한다는 얘기도 사실은 아직 확인된 바가 안 된 그냥 소문 정도로만 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철강주가 올라가는 거는 현재 아직까지는 좀 테마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오늘 보시면은 대형주들은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아요. 뭐 여기 화면에 나와 있지만 뭐 땡땡땡 제강, 철강 이런 기업들은 생각보다 못 가고 있고 중소형주 쪽에서 무슨 뭐 스틸 이런 종목을 갖고 있는 테마주들이 좀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형주가 못 간다는 거는 실제 이쪽에 뭔가 재료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고 지금 시장에 돈이 많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난주까지 좋았던 종목인 만큼 좀 추가 시세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나. 중소형주 쪽이 좀 강하다는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좀 말들이 많아요. 과거에도 사실 이거를 추진하려고 했었다가 중국이 먼저 여기에 추진하려고 했었다가 굉장히 높은 비용 때문에 발을 뺐다는 얘기도 있고 또 미국에서 작년에도 우리나라한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사업성이 없는데 대규모 투자하기 좀 그렇거든요. 네. 우리나라 대원거래 프로젝트도 그렇게 자원 개발에 대한 반대 여론들이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 그렇게 대규모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실패할 것 그리고 시작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염두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거 관련해서 조선업종에 대해서 몇 종목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이 사업이 됐을 때 돈을 벌 걸로 예상되는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으나 이게 실패하거나 시작되지도 않을 거를 생각해 본다면 이미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을 보시는 게 맞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철강주들이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는 저는 오후로 가면 갈수록 힘이 좀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침에는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에 비해서 2배나 더 많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 거의 비슷해졌어요. 시장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테마보다는 이제는
우량주나 실적주, 좀 재료가 있는 이런 기업들 쪽으로 돈들이 올라갈 것 같아서 철강 쪽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슈에 반응하는 부분이라고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영역에서는 괜찮지만 지금 자리 그냥 뭐 묻지마식으로 따라잡기에는 원체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도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마스터님 오늘 장에서 또 강한 섹터가 정유가 아닐까 싶은데 정유 네. 쪽도 단기적인 테마 이슈로 보시는지 궁금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드론으로 날리면서 러시아에 있는 대형 정유소가 손상을 입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S-오일이 무려 7% 현재 급등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잘 가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볼까요? 단기로 볼까요? 아니면 좀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슈라고 보세요? 이거는 단기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 지금 서로 이제 그 에너지 시설들 뭐 시추 시설이라든지 네. 뭐 가스 송유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격했던 게 또 처음이 아니거든요. 여러 번 공격을 받았었고 또 그걸 잘 보수해서 또 다시 사용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좀 반복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상승하는 거는 저는 좀 단기적인 부분으로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S-오일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동안 많이 억눌려 있던 종목이기는 해요. 네. 작년에도 보면은 거의 이게 하락한 역사를 살펴보면 22년도를 끝으로 그 뒤로는 제대로 올라갔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굉장히 오래 소외됐고 거기다 신용 비용도 얼마 없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거의 지금 떠났다는 얘기예요.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참고로 요즘에 신용잔고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한 18조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예탁금 대비 신용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런 종목들은 관심이 없죠. 그렇다 보니까 S-오일은 이미 떠날 사람은 다 떠났고 굉장히 남아있는 소수의 투자들만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오늘의 상승 저는 좀 단기적으로만 보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어떤 결국에 이게 움직이려면은 유가의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WTI 유가는 1% 정도밖에 반등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어떤 길게 가져갈 만한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현재 지금 바닥에서 S-오일을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주가가 회복되고 있어서 길게 보면은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실적도 개선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S-오일은 이번에 올해 2025년도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이 다시 또 흑자로 돌아설 거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어서 S-오일 투자는 장기적으로는 저는 좋아질 거라고 보지만 오늘 올랐다고 내일도 올라간다? 그 부분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멀리 보면 괜찮지만 네. 어제 오늘 올라간 부분이 내일도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시세의 연속성을 기대하기에는 지금 자리는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유주 살펴봤고요. 우리 유경훈 마스터님의 A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풀무원인데요. 우리 풀무원 공략하고 나서 8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자리인 것 같은데 지금 자리는 홀딩일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전략 있을까요?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젠 좀 챙기면서 대응을 네네. 하자. 우리나라 이제 K푸드 관련해서 사실 제일 대표적인 종목이 삼양식품이고 삼양식품이랑 풀무원이랑 약간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 네. 이제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삼양식품이 오늘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니네요. 네, 그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삼양식품도 약간은 이제 고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좀 고민이 드는 그런 가격대에 진입을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이전에도 항상 보면은 고점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시간에서 빠르게 가지 못하면은 이제 여기가 좀 끝이구나. 그렇게 네. 생각하는 투자들이 하나둘씩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양식품도 그럴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풀무원의 경우는 그것보다는 추세가 조금 더 내려온 상황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 장주 6% 정도 하락하게 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됐고 저는 17,000원이 되게 중요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7,000원 아직까지는 지켜주고 있어서 괜찮지만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될 경우 한번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풀무원의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2만 원 이상도 2만 1,000원까지도 열어놓고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17,000원이 지켜지는지 여부 확인해 보시고 지켜진다면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못 지킨다 그러면은 나중에 저는 2만 원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번 빠졌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7,000원 지지 여부를 잘 살펴보시고 지켜진다면은 제가 제시해드렸던 21,000원까지 끌고 가보시는 전략 괜찮겠고요. 이번에
하락 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께도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무원 지금 제가 드리고 나서 80% 이상 상승이 나왔고 만약에 2만 원 가면은 100%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방송 보고 사신 분들이 이미 80%를 수익을 내신 거니까 네.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보다 수익이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풀무원의 경우는 현재까지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신규 진입할 수 있는 기회 분명히 조만간 오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무료 공개 방송 하세요, 오늘? 오늘은 아니고 제가 수요일 날 할 수요일. 예정이거든요. 네. 네, 그때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요일 공개 방송도 오시고 우리 유경훈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수익 극대화 그리고 추가적인 전략들 계속해서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유경훈 마스터님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풀무원 봤고요. 두 번째는 디어유 볼 텐데요. 오늘 아마 엔터 들고 계셨다면 많이들 놀라시지 않았을까. 오늘 네. 엔터가 좀 크게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물론 디어유는 지금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엔터의 출렁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도 궁금해요. 이게 이제 몇몇 종목들은 하락을 했고 또 살아난 기업들도 있고 그래요. 네. 근데 몇 가지 좀 살펴볼 텐데 디어유는 어쨌든 살아났습니다. 분위기 괜찮아졌고 지금 문제가 있는 것들이 뭐냐면 JYP 쪽이 좀 낙폭이 커요. 네. JYP가 오늘 한 장중에 거의 9% 정도 급락이 나왔고요. SM도 오늘 비슷하게 빠졌었는데 SM 살아났어요. 빠르게 살아났고 그 다음에 YG엔터 살펴보면 역시 아침에 하락했다가 살아났어요. 하이브도 볼게요. 하이브도 보시면 오늘 장중에 7% 빠졌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엔터 쪽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차익 실현이 좀 나왔고 최근에 약간 우려됐던 게 그런 거잖아요. 한중 간의 관계가 약간 좀 틀어진 것이 아니냐. 최근에 뭐 반중 시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반중 감정이 좀 있다 보니 중국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오려고 했다가 뭐 취소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많은 노이즈들이 좀 있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주가가 올라온 것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엔터 쪽에 있어서는 하락했을 때가 기회였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출을 잘 하고 있는 영역들을 생각해 보면 엔터 쪽이 그나마 제일 괜찮고 또 K-팝 아티스트들의 해외 투어 일정들도 굉장히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이 투어가 진짜 돈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투어들이 올해 많이 재개가 될 거니까 엔터에 대해서는 큰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디어유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 말씀해 드렸던 엔터 쪽에서 2023년도 대비 24년도 실적이 제일 괜찮은 기업이라서 디어유를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팬덤 플랫폼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중국에서의 진출하고 나서 중국에서의 매출도 기대되는 상황이라서 디어유는 오늘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고 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한 35,000원 부근에서는 또 지지 이력들이 상당히 있어서 현재 엔터 쪽에 있어서는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이럴 때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 담아야 되는 때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어유로 20% 이상의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지금 자리 홀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파이버 프로인데요. 방산이잖아요. 네네. 최근에 너무 시세가 좋았어요. 금요일에 20% 급등 나왔고요. 오늘 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나 수익권이거든요. 네네. 이미 이제 목표가는 벌써 도달했고 네.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추천을 많이 했던 종목인데 거의 한 4번에서 5번 정도 수익을 낸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누적으로는 이미 이것도 100%가 넘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네. 하는데 파이버 프로의 경우는 결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같이 가는 거예요. 이번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쪽에서 주가가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올랐어요. 9% 거의 저점 대비 10% 올랐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약간 좀 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가고 방산이 가면은 파이버 프로도 일단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수출하는 천무, 그 미사일에 들어가는 기자재 관련주로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파이버 프로가 재료가 진짜 많아요. 어떤 광통신적인 사업도 있고 그래서 양자로 엮인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방산에서 나오는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들이 실적으로 잡히고 있고 그래서 파이버 프로는 이미 목표가 도달을 벌써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또 다음 또 공략할 자리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방송 애청자분들께서는 차익 실현하셨겠지만 파이버프로 또다시 기회가 또 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또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주가는 약간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서 현재 자리 매수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드렸을 때 제가 20% 넘게 올라가는 구간 잡아드린 것처럼 다음번 제가 드리는 자리 잡으신다면 또 두 자릿수의 수익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아직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좀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누적 수익 100% 넘게 주셨다고 하십니다. 파이버프로. 지금 자리에서는 아니지만 또 한 번 자리가 나오면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기대해 보자. 우리 유경훈 마스터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종목 하나 받아볼게요. 스페셜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잘 가지 못하고 네. 그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종목 중에 하나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소외됐을 때 사는 게 딱 지금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서 자율주행 관련주인 HL 만도 가져와봤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으로 보시네요. HL 만도. 자, 왜 가져오셨을까요? 이 종목이 최근에 좀 눌렸고, 근데 원체 자동차나 부품 쪽이 그렇게 매력도가 높은 시점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제가 이 종목을 보고 있는 이유가 이제 완성차나 부품도 부품이지만 저는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쪽으로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HL 만도는 HL 만도의 자회사인 HL 클레모브, 이 회사가 핵심입니다. 이번에 CES를 통해서 HL 클레모브 쪽에서 자율주행 솔루션을 공개를 좀 했고요. 또 그 이후에 얼마 있다가 기사가 나온 게 이제 퀄컴이랑 같이 손을 잡고 자율주행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같이 만들기로 그렇게 협업을 하게 되면서 어떤 글로벌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상황입니다.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거를 살펴보면 그동안 주가가 좋지 않았었어요. 최근에 거의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이고 많은 자율주행 주들이 다 비슷해요. 다 조정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부터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자동차라는 것도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자동차가 많이 팔리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수혜를 보고 있는 부분인데 요즘 자동차 판매량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중국에 있는 소수의 기업들을 제외하고서는 다들 역성장을 하고 있어서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자율주행 어떤 하드웨어 쪽보다는 지금은 적용성이 높은 소프트웨어가 더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로 HL 만도 같이 이제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있어서 그러면은 자율주행 뭐 좋은 소식이 있나? 그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오늘 뉴스가 좀 있었어요.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 R&D에 그동안 장애물이 되는 그런 어떤 법안들이 하나가 통과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촬영 영상 원본 활용 요거에 대한 법안이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아직 통과된 건 아니고 발의 단계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통과가 되면서 우리나라 자율주행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서 당연히 우리나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도 결국에는 AI로 학습을 하는 건데 그 학습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가 시장에서 잘 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리고 앞으로 좀 남아있는 재료 제일 큰 게 이제 결국은 그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들인데 테슬라가 그런 로보택시, 로보캡에 대한 소식들을 언론을 통해서 자꾸 하나씩 흘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그런 차량 같은 것들이 공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6월까지는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종목들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HL 만도에 대해서 제가 좋게 보는 부분을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이 회사는 이제 전기차가 요즘 많이 안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그 부분이 역성장하는 시장 대신 성장하는 시장에 투자를 했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중국과 인도 시장입니다. 이쪽에 매출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자동차가 팔리지 않아도 또는 북미 쪽에서 미국에서 만약에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매긴다. 괜찮아요. 이미 그런 상황에서도 매출을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HL 만도를 좀 좋게 보고 있다는 거 지난번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같은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HL만도 네. 지금 자리에서 기대 수익률은 몇 % 가져갈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이 방송에서 나와서 드리는 것들은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 기반 그리고 향후 좋은 재료가 있는 거를 같이 병행해서 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은 내야 그래도 좀 수익다운 수익 여러분의 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이번에도 두 자릿수 이상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가 한번 살펴보면은 네. 지금 주가가 한 4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주가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이 종목 지난달에도 추천 한번 했었고요. 그 전달에도 추천 한번 했었어요. 물론 잘 가진 않고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지금이 그때 드린 거의 손절가 부근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손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가져온 건데 현재 구간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실적 잘 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은 떨어질 때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법안 통과 같은 것도 분명히 지금은 시장에서 많이 어필되고 있지 않지만 분명 이거는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실적 보시면은 실적은 뭐 너무 좋아요. 이번에 그 매출액 기준으로 8,800억,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했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최고 실적을 달성을 한 부분들이 저는 좋게 생각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이 산업 자체가 그렇게 뭐 매력적인 그런 테크 기업들처럼 막 배단위로 뛰는 기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이라는 걸 저는 첫 번째로 두고 싶어요. 지금처럼 트럼프 정부, 트럼프의 어떤 관세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뚝심 있게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기업이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가 크게 보시면은 제가 요거 지난번에 보여드렸었죠. HL 만도가 21년도 1월 달을 제외하고 나서 이렇게 지금 4년간 하락을 했고 올해 2025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추세를 돌리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 저는 올해 말에 이 종목이 얼마나 가 있을지 좀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은 지금 주가는 현재가에 들어가서도 괜찮아요. 제가 45,000원대도 좋다고 했거든요. 당연히 지금도 좋죠. 그래서 지금 가격은 천천히 들어가시기 좋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손절가의 경우는 4만 원 이탈하면 39,000원이 좀 위험하니까 그 자리를 잡아드리겠고요. 웬만하면 거기를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목표가로 잡고 싶은 금액은 일단 55,000원을 잡았습니다. 현 가격 대비해서 한 30% 정도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증권가에서는 더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증권가의 그 목표 리포트를 보니까 7만 원까지 나온 리포트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7만 원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하긴 해요. 현재 구간에서 거의 60% 간다는 얘기인데 약간 과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5만 5천 원 정도에서 1차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고 싶고 현재 매물대가 한 5만 4천 원, 5만 5천 원 그 정도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날 수 있는 매물대 구간인 5만 5천 원 목표가 잡아드릴 테니 한번 4만 원 초반에서 잘 모았다가 5만 원 넘어가면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L만도 오늘의 종목입니다. 재료 탄생했고요. 차트 좋고 실적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자리 한 30% 수익 기대를 해보면서 목표가 55,000원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는